정밀하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멍하니 길을 걸었다. 남편 진우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어? 많이 보고 싶어. 10년. 결혼한 지 꼬박 10년이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 아파하던 시절도 시집살이가 힘들던 초기도 함께 견뎌왔다고 생각했는데 미라는 진우가 늦은 귀가를 반복하기 시작한 지 2달이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사업이 바빠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젯밤 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20대 후반의 여자. 사진으로 보니 예쁘고 젊었다. 미라보다 10살은 어려 보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미라는 집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왔다. 미라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오늘도 늦었네. 응. 거래처 미팅이 길어져서. 정말? 진우가 미라의 눈빛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뭐가 이상해? 미라는 진우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이었다. 이거 확인했어.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다. 미라야, 그게 1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게 10년이라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한테 부족한 게 뭐였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미라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었니?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1시간 후 시어머니가 미라의 집에 도착했다. 미라의 부은 얼굴을 본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미라야, 대체 무슨 일이야? 미라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며칠 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하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미라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변화된 행동들, 늦은 귀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견한 불륜의 증거들까지. 어머니, 진우 오빠가 바람을 피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딸처럼 아껴주던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정말이야? 우리 진우가? 네.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여자와요. 증거도 다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다. 이 자식이 정말. 미라야, 내가 우리 진우 당장 불러올게. 어머니, 괜찮아, 미라야. 내가 있잖니. 시어머니는 미라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우리 진우 제대로 혼내줄 거야. 30분도 안 되어 진우가 급하게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 갑자기 오라고 하셨어. 너 여기 무릎 꿇어. 네. 무릎 꿇으라고. 당장. 진우는 어머니의 호령에 놀라 미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뺨을 세게 때렸다. 이 자식아. 내가 사람이니? 10년 동안 너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미라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다. 어머니. 저는 닥쳐. 변명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미라한테 당장 사과해. 미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로 되는 줄 아니? 너 그 여자와 당장 헤어져.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진우를 다그쳤다. 미라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감동받았다. 미라야, 넌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진우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미라의 손을 다시 잡았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인 이상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돌아가면서 미라에게 다짐했다. 미라야, 며칠 후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너무 혼자 속상해하지 마. 내가 있잖니. 문이 닫힌 후 미라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내 편이구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없었다. 미라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해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했던 약속이 기억났다. 며칠 후에 다시 올게. 미라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 미라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여쭙고 싶어서요. 그때 며칠 후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래?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시간 되면 들를게. 전화가 끊어진 후 미라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예전에 따뜻했던 시어머니와는 뭔가 달랐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미라가 다시 전화를 걸자 이번엔 아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집에 들어왔다. 예전과 달리 당당해 보였다. 미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너 엄마한테 계속 전화하고 그러지 마. 엄마가 부담스러워하셔. 미라는 어이가 없었다. 부담스러워한다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당연하지. 엄마도 내 편이야. 진우가 비웃듯 말했다. 너 혼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 뭐라고? 엄마가 그러셨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남편이 조금 삐끗할 수도 있는 거고. 아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된다고. 미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거짓말이지? 거짓말. 직접 물어봐.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지.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엄마 아들이야. 결국 엄마는 내 편일 수밖에 없어.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변한 목소리, 받지 않는 전화, 그리고 진우의 당당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며 불길한 예감을 키웠다. 설마 정말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토록 믿었던 든든한 버팀목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우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마음속 한켠에서는 설마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 여자의 카페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미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조심스럽게 카페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거기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남편의 불륜녀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니까 손님들도 좋아하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욱 활짝 웃었다. 아이고 뭘. 우리 진우가 신경 쓰는 곳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미라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우리 진우가 신경 쓰는 곳이라니. 시어머니는 이미 그 여자를 인정하고 있었다. 미라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불륜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미라야. 너 여기 왜 왔니? 제가 왜 왔냐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왔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한숨을 쉬었다. 미라야,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서서 들을게요. 그래.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솔직히 말할게. 난 결국 내 자식 편이야. 진우는 내 아들이고 너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미라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넌 그냥 헤어지고 가라. 시어머니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진우가 이 애를 좋아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아들이 행복하면 그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 미라의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다. 친엄마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그날 오빠를 무릎 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저를 지켜주겠다고. 그땐 그랬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진우도 남자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따뜻했던 눈빛도 다정했던 목소리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미라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었다. 미라는 카페를 나서며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결의가 담긴 눈물이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집에 돌아온 미라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남편의 불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핸드폰 메시지 내용을 사진으로 찍고 카페를 드나드는 남편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그리고 오늘 목격한 시어머니와 불륜녀의 유착 장면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 일주일 후 미라는 유명한 가족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미라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증거가 매우 충분하네요. 남편의 외도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가 불륜을 방조하고 심지어 도왔다는 증거까지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배우자의 가족이 불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공동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미라는 더 나아가 불륜녀의 카페 사업체도 조사했다. 남편이 그 카페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 모든 것을 파헤쳤다. 6개월 후 법정. 피고석에는 진우와 불륜녀,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피고 정진우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김영희 시어머니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도왔으므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미라는 똑바로 앞을 바라봤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70%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라고 판결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시어머니가 미라에게 다가왔다. 미라야, 내가 어머니, 미라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그날 카페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넌 그냥 며느리일 뿐이라고 하셨잖아요.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맞아요. 저는 그냥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법정에 세운 여자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라가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여자 진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와 진우가 동시에 미라를 바라봤다. 이수진이 아니라 박미경이에요. 사기 전과자죠. 카페도 가짜고 투자받은 돈 들고 벌써 잠적했어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오빠가 그 여자한테 투자한 5천만 원, 어머니가 몰래 보태준 3천만 원 모두 사라졌어요.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고요. 그럴 리가.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미 고발 접수됐어요. 미라가 차갑게 웃었다. 참, 오빠는 이제 무직이시죠? 회사에서 잘렸다던데. 불륜 사실이 알려져서요.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라야, 제발. 그리고 어머니, 미라가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오빠 뒷바라지하느라 집도 담보로 잡히셨죠? 이제 곧 경매 나갈 텐데 갈 곳은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결국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냥 며느리였고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었네요. 미라는 돌아서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배신한 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반면 자신은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한 복수였다. 미라는 돌아서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배신당한 며느리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복수자로서 승리한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무력한 여자로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미라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다.